예, 안녕하세요. 김동서TV의 노무사 김승현입니다. 오랜만에 전략적 시선. 법률이라기보다는 좀 실무상 한 가지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해요. 우리 노동 분쟁 사건에서는 이제, 채널이 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행정적 구제 절차를 통한 해결. 또 하나는, 민사적인 해결. 사법적 권리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민사적인 해결 방식이라 하고, 그러니까 행정청의 어떤 구제 명령을 유도해서 그 명령을 받음으로써 사용자가, 어떤 행위를 하도록 하는, 이른바 이제 노동위원회 구제 같은 절차, 이 두 가지 절차로 좀 나눕니다. 사실은 이게 노동자의 권리 구제라는 측면은 같지만 사실 효과가 좀 다르고 방식도 좀 다르고 내용도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상 노동사건 오심제다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별도의 민사적 절차를 취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제도가 좀 복잡한 건 사실입니다. 좀 단일화된 느낌이 없죠. 이래서 노동법원을 도입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 오늘은 이런 관계에서 좀 한 가지 설명을 좀 드립니다. 특히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하지도 않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간혹 법원이 더 유리합니다라고 얘기를 듣거나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질문 자체를 그렇게 하세요. 노무사님이 법원이 유리하다면서요, 노동사건은. 그게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게 아니라 기능과 내용이 달리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용되는 포지션이 좀 다르다. 이것에 좀 가까워요. 그러니까 좀 오늘은 그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전략적으로 이 두 가지 채널을 이용하냐에 대해서 간략히나마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한 가지가 정답이다.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세상에. 두 가지 채널을 자기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고 전술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가면 유리하니까 이기고 노동위원회 가면 불리하니까 지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원리는 둘 다 법을 통해 해결이라고 하지만 좀 다릅니다. 성격이 좀 달라요. 하나는 법원, 특히 오늘은 민사법원을 좀 얘기할게요. 민사법원은 말 그대로 사법적 어떤 판단을 구하는 내용이라면 노동위원회는 사실 준사법기관이라 해서 법원의 엄격성을 그대로 따라하진 않아요. 그리고 법원에서 조사될 수 있는 증거조사 이런 게 조금 어려운 측면이 사실 노동위원회가 많습니다. 하지만 노동위원회가 유리한 측면도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노동위원회는 좀 엉성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엉성하고 스토리 따라가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노동자한테 유리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노동자한테 불리한 사건이 좀 있거든요. 이런 사건에서는 엉성하게 판단하고 엉성하게 조사하는 노동위원회가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을 할 때도 있다. 왜냐면 이게 법원까지 갈지 안 갈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빠른 권리구제 수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다른 얘기로 하면은 좀 어떻게 보면 나쁜 말로 부실하게 또 어떤 말로는 또 좋은 말로 하면은 필요한 것만 골라서 판단을 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이 양측은 분명히 양자의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략을 잘 따라야 됩니다. 근데 둘이 말하면요, 이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상호 관심 있게 지켜봐요. 예를 노동위원 판정이 법원에 올라가서 판정 내용이 어떻게 나왔고 무엇이 잘못됐고 아닌가를 당연히 구분되어집니다. 일반 민형사 사건도 똑같아요. 형사에서 어떤 범죄가 범죄로 밝혀진 사실이 민사에 그대로 옮겨와서 손해배상 청구에 사용되거든요. 노동위원회라서 크게 다르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어떤 것이 제가 정답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이 설명을 쭉 드렸고 중요한 건 몇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는데, 자, 일단 증거가 확실하다면 내가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고 싶다면 내가 이길 만한 요소가 크다. 물론 노동위원회가 더 빠르고 즉각적인 효과를 발생합니다. 왜냐면은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일단 행정 명령이 떨어지고 이행을 하지 않았을 시에는 확정된 판정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확실하다면, 다만 우리가 대개 노동자들이 사실 증거를 많이 갖추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증거를 사용자로부터 수집을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지점에서는 법원이 유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노동위원회의 좀 최약점은 증거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물론 노동위원법에는 위조되거나 변조된 증거를 내면 처벌을 받는다 이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무에서는 거의 안 따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법원은 속기된 자료를 가지고 내면 그나마 이건 증거인지 뭔지 조사를 한다는 측면이면 노동위원회는 경우에 따라서 속기를 제3자가 그러니까 아무런 속기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냥 쳐서 내도 이거 증거로 고려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게 이렇게 해와야 증거가 된다, 법원이 이런 증거가 된다 이런 균형은 아니지만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증거력에 대해서 좀 엄밀하게 따지는 거는 법원이에요, 솔직히. 예를 들어 어려운 말로 하면 형식적 증거력, 실제적 증거력, 그러니까 증거가 증거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를 법원은 다소 좀 들여다본다. 그리고 이러한 것에 분쟁이 경다 치면은 노동위원회는 사실 사용자 측한테 꽤 유리한 점은 그냥 아무나 막 갖다 내도 이게 출처가 어딘지, 어디서 누가 만든 건지, 증거로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 의심을 안 해요. 노동위원회 판정하신 분들도 거의 의심을
거의 안 하시고, 뭘 간혹 하시길 수도 있겠지만,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대리인 상호 간에 특히 농사들이 이해 관련 주장을 별로 안 하거든요. 이런 면에서는 사용자 측에 상당히 유리하게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왜냐면 자료를 가공하고 만들어내는 것은 사용자가 굉장히 유리해요. 왜냐면 여기 모든 자료를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걸 조작할 수도 있고, 심지어 제3자를 도입해서 어떤 다른 증언도 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증거가 확실히 부실하고, 증거 조사가 많이 필요하고, 증거의 능력을 따져야 된다면 아무래도 노동위원회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소송력을 위해서 증거가 확실하고 확실하게 끝낼 수 있는 사건은 노동위원회가 좋다. 또 한 가지 또 이제 처분권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진짜 변론주의인데, 이거는 노동위원회의 노동자한테 좀 유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사실은 법원이란 데는 사법 기술적으로 이 당사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양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 판사가 직접 개입해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이게 기본적인 민사적인 대원칙이죠. 예, 만약에 그 주장하지도 않은 걸 판사가 막 개입해서 이거 아니냐 저거 아니냐 뭐 이러면은 이거는 당연히 그 위법한 판결이 될 수밖에 없고 말 그대로 항소심 대상이 되고 상고심 대상이 되고 이런 문제로 가지만 노동위원회는 어쩔 때는 이게 노동자한테 유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별다른 지식이 없는 노동자가 한마디로 좀 거칠게 말하면 약간 개똥같이 말을 해도 이거 판정해 주시는 분들이 막 그냥 알아서 해줘요. 예,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장을 하지 않는데 노동자가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 절차 위반 아니냐 해서 막 직권으로 막 조사를 다 해가지고 또는 자료에도 없는 걸 가지고 또는 주장되지 않은 사실에 관해서 판정을 해서 노동자한테 유리하게 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반드시 그건 아니에요. 예, 노동자뿐 아니라 사용자한테 유리하게 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컨대 사용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전혀 양측은 다툼이 없는데 갑자기 이제 사측이 좀 약하다, 주장하지 하는 것도 별로 없다, 그냥 되게 사장님이 좀 쓸쓸히 나와서 혼자 막 방어하고 있다, 돈도 없는 사장님이다. 그러면 갑자기 어느 순간 사장님 편을 막 들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그냥 마음대로 판단을 하기도 해요. 노동위원회 특징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좀 솔직히 대리인들은 답답한 면이 있어요. 주장을 해도 주장대로 가는 게 아니라 판정하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가버릴 때가 좀 있어가지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노동자한테 불리하거나 유리하거나 그런 거 나누기 좀 힘들어요. 예. 자, 그런 면이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증거의 조사 방법. 이 부분은 이번에 노동위원회에서도 좀 개정을 한다고는 하는데, 사실상 노동위원회는 증거 조사 방법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증거 조사를 위해서 증인을 부른다거나, 특히 노위증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거 나중에 자세히 소개시켜 드릴 텐데, 사용자 측이 노동자 측에 못 보게 하기 위해서 증거를 그냥 노동위원회 직권조사 때 그냥 다 때려내버릴 때가 있는데, 이런 노동자들은 이게 뭐가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다 그냥 판정이 임해야 돼요. 사실 이게 민사법정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노동위원회에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근데 이게 꼭 노동자한테 불리하냐? 예. 사실 디테일한 법률 관계를 다툴 때는 노동자한테 불리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노동자가 약자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대리인이 좀 적절하지 않다는 측면에서는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일 수도 있어요. 사용자를 조사하는 개념이니까. 이런 면에서는 또 유리한 측면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서로 좀 차이점이 있죠. 예. 오늘 좀 이렇게 좀 간략하게는 좀 제가 얘기 드리는데, 몇 가지 이런 차이점이 있어서 이 흐름을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노동위원회에서 굵직한 걸 잡아냈을 때, 이걸 이대로 노동위원회에서 가야 할지, 또 노동위원회가 도대체 조사가 안 돼서 노동위원회를 하지 말고 그냥 법원으로 가야 될지는 그때 다르다는 거지, 어떤 회계된 룰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또 어떤 경우에는 민사법원에 간 거를 행정력을 빨리 작용하기 위해서 노동위원회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것이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반드시 하나의 코스만을 집착할 필요는 없다. 예. 많이들 그렇게 해요. 좀 큰 로펌들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 노동위원회 갔다가 판정 내용 보고 판정이 좀 얼토당토하면 바로 취하해버리고 그 내용을 비판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요. 판정을 스피드하게 지나가서 법원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제 요지는, 전략적 시선의 요지는, 자, 이게 맞습니다 라는 것은 없다. 예. 그때 달라요니까 그때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얘기인데, 질문들이 이제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해서 제가 오늘 좀 얘기 드리려 한 거예요. 법원에서 유리하죠? 아니에요. 노동위원회 좀 비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분명히 노동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잡아낼 때도 존재한다. 그러니까 도구예요. 얘네 둘은 도구일 뿐이지 뭘 선택할지는 그 의뢰인이 또는 당사자가 현명하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 오늘 이렇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김노무사TV에서는 노동위원회 가야 돼요, 법원에 가야 돼요, 노동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기왕을 해서 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네이버 카페에서 글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응답을 드리고,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 동호원 시선을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까지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